그에게 물어봐 라고 영어로 말할 때 그에게니까 ask to him 아니면 그냥 ask him. 여러분, 둘 중 뭐죠? 또 메뉴판 달라고 물어봐 라고 할 때 ask the menu 이게 맞을까요? ask for the menu 이게 맞을까요? 헷갈리죠? ask 물어보다 이 단어는 일상에서 워낙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에서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만 끝까지 보면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않고 100% 맞는 문장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총 6개의 ask 문장 구조를 배울 건데 첫 번째 문장 구조 설명이 좀 가장 길지만 이것만 잘 해놓으면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지고 또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뜻, 질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 볼 건데요. 이땐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고 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let's ask 이거예요. 물어보자. 즉 여기서는 질문하자 이런 뜻인데 보통 이 뒤에 무언가 단어를 붙여서 말하게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이 뒤에 바로 붙여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저 직원분께 물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라는 뜻의 the clerk 그대로 바로 붙여서 Let's ask the cler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직원에게 물어보자라고 직원을 좀 정확히 말하는 편이고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그냥 원어민들은 그 직원분이 남자면 him, 여자면 h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Let's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자 이런 문장 원어민들 정말 자주 쓰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게 그녀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이 에게에 해당될 것만 같은 to 이걸 절대 붙여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let's ask to her 아니고 그냥 let's ask her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물어보는 내용을 뜻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Let's ask the question. 이런 문장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질문을 하자는 거죠. 이땐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굳이 말하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물어보자라고 할 땐 Let's ask the price. 그 이름을 물어보자라고 할 땐 Let's ask the na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 단어 앞에는 to 같은 거 절대 들어가지 않고 바로 붙여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따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구조로 가면서 그 앞에 뭐 for 아니면 about 이런 다양한 전치사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명사, 내용을 뜻하는 명사 동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as 다음에 바로 붙여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굳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어려운 영어 쓰지 않을게요. 사람을 뜻하는 명사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물어보는 내용을 뜻하는 명사 붙여서 Let's ask her the question 이라고 하면 그녀에게 그 질문을 하자 이런 뜻이죠. 그럼 내용을 뜻하는 명사를 먼저 말할 수 없나?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말하려면 Let's ask the question of her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도 조금 어렵죠. 왜 of가 들어가지? 이런 생각도 들죠. 이게 문법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거의 안 써요. 거의 99% 아까처럼 사람을 뜻하는 명사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무슨 내용을 물어볼 건지 붙여 말해요. 원어민들도 이게 문법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to를 쓰는 경우도 봤고 그녀 쪽으로 물어보자란 뜻으로 아니면 그녀로부터 알아오자란 뜻으로 from을 쓰는 경우도 봤었는데 결론은 이 문장 쓰지 말고 사람을 뜻하는 명사 그리고 내용을 뜻하는 명사 그대로 쓴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문장 구조에 집중하려고 앞에는 다 let's 이걸로 맞췄었는데 다른 문장도 하나 보고 두 번째 문장 구조로 넘어갈게요. 내일 너희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려봐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sk your teacher the question tomorrow처럼 your teacher, 물어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걸 물어볼지, the question, 이걸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문장은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Ask your teacher the question tomorrow. 한 번 더.
Ask your teacher the question tomorrow. 두 번째는 ask for,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아까 let's ask the question 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메뉴판 달라고 물어봐라고 할 땐 let's ask the menu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ask 다음에 그냥 바로 그 물어보는 내용에 관련된 명사 붙여 말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이때는 for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뜻하는 이런 명사는 좀 앞에 붙이면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질문을 했다 아니면 가격을 이름을 물어봤다라고 할 땐 딱 그 사람이 그냥 대답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는 그걸 내가 받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굳이 가서 ask, 물어본다라는 뜻으로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의 for 이거를 반드시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판을 갖다 달라고 물어보는 경우라면 요청하는 거고 영어로는 Let's ask for the menu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때 그녀에게, 저기 이제 직원분이 여자예요. 그녀에게 그 메뉴판을 요청하자라고 할 땐 뭐라고 해야겠어요? Let's ask her for the menu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명사는 ask 다음에 바로 붙였어요. 아까 to 같은 거 절대 안 붙인다고 했죠? 그런데 내용을 뜻하는 명사의 경우는 그냥 단순 질문이면 아무것도 안 붙였지만 이렇게 무언가 요청해서 받아오려는 목적이 있을 땐 for를 붙이고 또 3번, 4번 문장 구조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도움을 요청하자.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Let's ask for help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꼭 물건 아니어도 되고 추상적인 것이어도 돼요. 그래서 도움을 정말 받으려는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내가 계산서를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Let's ask for the bill 이라고 하면 되는데 저기 있는 그 남자 직원에게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뜻하는 명사도 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Let's ask him for the bil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Why don't you ask him for extra plates? 이런 문장도 이제 이해가 잘 되죠. Why don't you? 이건 이제 권유하는 거고 왜 그렇게 안 해?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에게, 저기 있는 남자 직원에게 물어본다면 ask him.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건 for extra plates. 이거는 접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접시 좀 추가로 더 달라고 해 이런 뜻이고 이 문장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hy don't you ask him for extra plates? 한 번 더. Why don't you ask him for extra plates? 3번은 ask about, 자세히 묻다. 첫 번째는 단순 질문이었죠? 그럴 땐 그냥 ask라고 했었고 무언가 달라고 요청할 땐 ask for 이거였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을 땐 ask about 이라고 해요. Let's ask about the rumor 이라고 하면 그 루머에 대해서 물어보자예요. 그래서 about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하려는 주제는 바로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루머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그 루머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Let's ask him. 이때 ask to him 아닌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뒤에 막 about도 나오고 for도 나오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을 수가 있는데 내용에 관련된 명사에서만 그 앞에 나온다는 거. 그럼 그들에게 그 루머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Let's ask them about the rumo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d like to ask you about tomorrow's schedule. 나 내일 스케줄에 대해서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 이런 뜻이죠. 이때도 보면 I'd like to 이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앞에는 let 말고 다양하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ask 우리가 배운 대로 문장 구조 그대로 쓰면 돼요. 누구에게까지 말하고 싶으면 바로 붙여서 ask you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싶다면 about tomorrow's schedule 뭐 내일의 스케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문장 이제 충분히 자신 있게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I'd like to ask you about tomorrow's schedule. 한 번 더. I'd like to ask you about tomorrow's schedule. 네 번째는 ask to, 요구하다.
아까 as 다음에 to 안 쓴다고 했는데 여기 왜 to가 나오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to는 당연히 사람을 뜻하는 그 단어 앞에 붙는 to 절대 아니고요. 내용을 뜻하는 그 이제 표현 앞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물어볼 때 딱 어떤 단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동작, 행동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이 동작,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해요. She asked me to resend the email. 이제 이런 문장 잘 이해되죠? 그녀가 나에게 물었어요. She asked me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건 결국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거죠. To resend, 다시 보내라. 딱 동사가 나오죠. 어떤 동작에 대한 the email, 그 메일을. 그녀가 나에게 그 메일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어. 이런 뜻이고요. 이 문장은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She asked me to resend the email. 한 번 더. She asked me to resend the email. 다섯 번째는 ask if, 뭐뭐인지 아닌지 묻다인데요. 특히 if를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 묻다이기 때문에 yes, no 이렇게 대답이 가능한 경우에 쓰거든요. Let's ask if we can park here. 이런 문장 가능하겠죠. Let's ask, 물어보자. if 다음에 문장이 딱 나오죠. We can park here. 우리가 여기에 park,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런데 이때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을 한다면 ask 다음에 그 사람 붙여 말하면 돼요. Let's ask the police officer if we can park here. 이런 식으로 if 다음에 그 문장 쓰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명사만 넣으면 되는 거죠. I'll ask the server if there are any lunch specials.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는데 I'll ask, 내가 물어볼게.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바로 붙여 쓰고 있죠. The server, 서빙해 주시는 분께,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있다면 yes, 아니라면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죠. if 다음에 문장 그대로 붙여서 There are any lunch specials. 여기 혹시 런치 스페셜 메뉴 뭐 있는지 물어볼게.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ll ask the server if there are any lunch specials. 한 번 더. I'll ask the server if there are any lunch specials. 여섯 번째 마지막은 ask 다음에 의문사 붙여 말하는 경우인데요. 이땐 장소와 시간을 물어볼 때 써요. 예를 들어서 Let's ask where the stadium is.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라는 뜻이죠. 이 뒤에 문장은 의문사가 있으니까 Where is the stadium? 이렇게 따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where 다음에 쓸 땐 문장처럼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을 해야 돼요. Let's ask where the stadium is. 그에게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이제 너무 쉽죠? Let's ask him where the stadium i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Let's ask him where the stadium is. He asked me where I am from. 그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봤어. 이런 문장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니까 ask 말할 때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는 이유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내용은 이렇게 뒤에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용 말하고 이 부분만 기억하면 문장 구조 앞으로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문장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He asked me where I am from. 한 번 더. He asked me where I am from. 네, 오늘은 동사 ask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영어를 배울 때 표현만 계속 배우면 매 순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